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9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바쁩니다. 기자회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KBS에서 하는 포럼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로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빠르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중점적으로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스크랩을 하려는데요. 어제 제가 다녀왔던 기자회견이 있어서요. 그리고 오늘도 이 기자회견을 가거든요. 세상에 이 일 하나 때문에 기자회견을 3번이나 합니다.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유는 어제는 과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가서 했고요. 오늘은 국회 앞에 가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방통위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유는 공영방송의 새 이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8월에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을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과 내용,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겠다, 그러니까 추천하겠다,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 이전에 사실 이미 저희가 연대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연대단체 이름으로 한번 비공식 방문을 해서 저희 주장을 전달한 바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리고 어제는 비공식이 아니고 아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앞에 가서 마이크 틀어놓고 아주 크게 이렇게 해라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것은요. 일단은 정치권이, 저는 어제 너무 놀랐는데요. 정치권이 여야가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추천해 왔잖아요. 계속 6, 야, 3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랑 같이 기자회견하러 오신 다른 분들조차도요. 저희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관행이라는 이야기, 전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없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영방송 KBS, MBC 이사를 여당이 과거 이제 새누리당이 몇 명 6명 추천하고 야당에 3명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비대칭 구조로, 그러니까 그것도 동등하지도 않게 그렇게 추천을 해서 그래서 공영방송이 그렇게 엉망으로 장악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여야가 그건 우리 몫이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민단체 분들도 모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국민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게 뭐가 나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게 기준이 없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공영방송 이사에 적격한 사람을, 공영방송의 법이 있잖아요. 어떠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 법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사들을 적절하게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여야에게 의뢰라기보다는 여야가 막 우리 사람을 넣으려고 막 이렇게 추천하면은 그거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당 3명, 야당 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준 그 자기를 추천해준 그 정당에 또 그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추천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까 광범위한 취업 사기? 청탁이 이런 거 같은데. 취업 사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아니 예. 국회 잘 보이면 거기 들어가고 거기 잘 보면 또 거기 들어가고 그런 고리가 있었던 정치권 거죠. 줄타기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계속 주장한 것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밀실해서 자기들끼리 이사를 나눠 먹고 선임하고 그거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계속 그냥 여야가 추천하면 그거를 해줬어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것, 저는 자유한국당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천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이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 명 있죠,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그냥 스스로 추천한 게 아니고 면접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당에서? 이사 당에서 후보들을 면접을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와. 예.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추천하면 다 되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면접까지 봐서 사람들을 골라내서, 근데 그 면접이라는 과정이 단순히 그 사람이 적임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로서 할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보내준 공영방송 이사의 행동을 하게 되는, 또는 자유한국당이. 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저희는 여야 막론하고 이런 식의 추천을 하거나, 그리고 방통위가 무기력하게 그렇게 추천한 사람을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이런 관행에서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촛불 시대의 정치권의 무리한 그 지분 요구, 그리고 방통위가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 순응하는 태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이번에는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 방법론적으로는 사실 공영방송 이사 시민검증단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게 KBS 사장 추천할 때 KBS에서 이사회에서 이런 검증단을 한번 이제 했었잖아요. 시민들을 모아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셔다가 그 정책 발표도 하고 사장 후보 3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이사회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민원연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장은 3명이잖아요. 후보가 1명 뽑는데 3명을 이제 하는데, 공영방송 이사는요, KBS 하나만 해도 11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2배수로 해도 22명을 면접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22명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요. 또 3배수로 하게 되면 33명을 해야 돼요. 근데 KBS만 하느냐? MBC도 해야 되고 EBS도 해야 돼요. 같은 시기에. 그러면은 이 시민검증단 운영이 어려운 데다가, 그 시민검증단은 정말 시민인데요. 그 시민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진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는데, 일단은 합의된 안이, 저희 시민단체가 전체가 그러니까 언론노조와 많은 그 시민단체가 합의한 안이, 일단 이것을 요구하자, 이것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시민이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방법은 다시 찾자. 그러나 이 요구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어제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느낀 거는, 다들 시민검증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여야의 추천을 배제하고 나눠먹기식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구성하는 과거의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정치권 눈치 보고 정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제발 이번에는 끊어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을 대부분의 그 발언자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다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이거 이사 추천 때문이 아니고요. 방송 독립 시민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돌마고, 그러니까 저희 KM 정상화 시민행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대로 그 단체 분들이 전체가 결의를 하셔서 이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 방송 독립 시민행동은 한마디로 KM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을 바꿔야 되는데, 방송법을 제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방송법이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또 막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법이 바뀌었으면 좋았지만 못 바뀐 상태에서 지금 새 이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새 이사, 공영방송 새 이사 선출에 있어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는 작업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출 이후에는 또다시 방송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공영방송이 진짜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공영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 그러니까 딱 목표가 그거예요. 방송 독립. 공영방송이 독립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구성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저희가 이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연대 활동을 또 열심히 해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국회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
그 KBS, MBC, EBS 이사 자리에 빨대 꽂지 마라 이 주장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거듭 우리의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방통위가 과연 어느 수순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요즘 방통위 하는 거 보면 네, 아마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국민의 의견을 받아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 MBC 이사라고 할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면접을 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웃긴 네. 일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시고 이 지금 관행을 폐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 반가운 소식. 예, 아무튼 뭐 반갑긴 난 하죠. 반가운데? 네,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좋은데?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박상우 전 MBC 전국부장이 해고됐습니다. 26일부로 해고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한 잠수부의 죽음을 유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네. 유가족들에게 시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식의 리포트를 했던 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전국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부근에서 이제 소식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목포 MBC에서 네.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다 이런 소식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서울에서는 이제 전국부장이 그거를 수합해서 보도를 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목포 MBC에서 올라온 전원구조 오보 보고를 이제 묵살했던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26일 날 이제 해고가 된 겁니다. 이분이 그동안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에 계속 불응했대요. 그래서 3월 28일자부터 이미 대기 발령 상태였고 26일 이제 해고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런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참 이상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윤리강령 위반, 방송강령 위반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외부 행사에서 MBC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MBC 촬영 기자에게 특정 지역 혐오 발언을 했던 것도 모두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세월호 참사 보도는 그 얘기해드렸으니까 얘기 안 해드리고 2014년 한 회식 자리에서 MBC 회식 자리에서 순천 출신의 카메라 기자에게 홍원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쳤어. 직장 질서를 물랑케 한 심각한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판단이 돼서 역시 해고 사유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얼마 안 됐네요.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취재하려던 MBC 기자를 가로막고 양팔을 뒤에서 잡아 끄는 등 취재 방해를 한 사례도 MBC 정상화위원회가 사실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 동료인데요. 동료자 후배인데 동료이자 후배의 취재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명백한 해사행위다. 그래가지고 역시 MBC가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하셨네요. 다른 분들도 좀 더 진행을 빨리빨리. 네. 김세희 기자 어떻게 됐어요? 줄을 서시오 지금 하고 있죠. 김세희 기자는 아직 MBC 있나요? 아직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하시네요. 아직 여러분이 계속 계십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요. 방통위원회가 종편의 방발기금을 징수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방발기금은 방송발전기금. 요즘 다 이렇게 준말을 쓰니까 저도 이제 입에 붙어서. 자, 방송발전기금입니다. 이게 이제 주파수를 쓰고 있는 방송사들은 다 내고 있는 게 이제 방송발전기금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 일단 내죠. 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방송 발전을 위한 다른 뭐 여러 가지 일에 쓴다 이건데 이게 이제 심지어는 OBS 같이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의 뭐 이렇게 다 죽어간다고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그런데 종편이 이제 이 방송 발전 기금이 사실상 거의 이제 처음에 안 냈고요. 완전 면제. 처음에 몇 년이죠? 몇 년도 안 냈어요. 네, 3년인가? 왜? 네. 안 내다가 이제 고작 내는 게 그게 다른 이제 이게 굉장히 액수가 너무 달라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마다 액수가 다른데 2011년부터 종편이 생겼는데 2015년까지 신생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제받았고요. 와, 그럼 5년 동안 안 냈네. 네, 키워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하기 시작했는데요. 방송 광고 매출액의 0.5%를 납부하기 시작했어요. 0.5%가. 그리고 2017년에는 1%로 인상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전에
SO와 IPTV 등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0.5에서 1% 그리고 1.5% 단계적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대표적인 종편 특혜 사례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얘네가 의무 전송 그 채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부분에 좋은 번호대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편이요. 그 IPTV 같은 데 이렇게 배치되잖아요. 그러면은 방송 뭐라 그러죠? 돈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케이블 TV로부터 돈을 다 받아요. 자기네 방송이 거기 배치되는. 그러니까 의무 전송이면 KBS는 안 받거든요. 거기 의무 전송 모든 국민이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배치해 주는 IPTV나 케이블 TV에서 그거를 9번이라는 그 주파수에 배치해주는 그걸로 돈을 안 받아요. 근데 얘네는 의무 전송이라 강제로 거기 배치해놓고 돈은 돈대로 받는 거예요. 일종의 광고비 같은 걸 받는 네. 거죠. 그러니까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좋은 번호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좋은 번호를 거저 얻었고요. 거기다 돈을 종편은 받아요. 게다가 돈을 또 오히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수익 얻는 거잖아.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케이블 TV에서. 이중 특혜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방발기금조차도 이제 거의 안 내고 있었다. 네, 거의 안 내고 5년간 안 있었던. 내다가 이제 고작 한 0.5% 1% 낸지 네. 이제 한 2년 됐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사실 어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논평을 낼 예정인데요. 저와 이제 김세욱 부장이 얘기한 거는 이것도 사실 석연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KBS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인한 수익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수익의 몇 %를 내요. 그런데 얘네는 광고 수익의 1.5%. 그러니까 엄청 수익. 광고 수익. 그러니까 KBS하고 이렇게 KBS, MBC 같은 공중파, 지상파 방송사는 비교하면요, 진짜 코딱지만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 지금 지상파를 보면 KBS는 2.87%를 내고 있고 전체 수익에. 네. 뭐 아무튼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지금 이게 잘 된 건, 그러니까 환영은 해요. 왜냐면은 뭔가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이거 그러니까 왜 이제 민원연이 이렇게 종편에 분노하느냐. 거의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종편 잘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유일한 언론단체 거의 우리밖에 없어요. 전 지금 언론인들 통틀어서. 왜냐하면 거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끝까지 분노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로. 이런 특혜를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버텨온, 어떻게 보면 지금 신문 다 망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동아일보는 신문 그냥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냥 망한 거 채널 A에서 다 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런 식으로 한 언론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특혜들을, 그 언론사 또 정상적인 언론사입니까? 이상한 방송하면서. 네.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타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다. 네. 아니면 방발기금을 지금이라도 KBS랑 동등하게 맞춰주든가. 그 형평성이 있어야지. 형평성. 그럼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다 날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안 날리는 거잖아요. 아무튼간에.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오늘 시방이 저희가 어제 올렸습니다. 한밤중에 아주 굉장히 고민하다가 늘 고민하죠. 그런데 어제는 조금 더 고민한 게 안건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좀 더 쉽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심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나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방송 그 자체의 악질성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다듬고 좀 제가 간결하게, 그러니까 봉우 씨는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예 안 읽어버릴까봐 조금만 다듬자 이렇게 해서 좀 줄였어요. 다른 것을. 그런데 아무튼 나쁘긴 진짜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차 안건 그러면 안건은 제가 설명하고요. 자, 6차 안건은요. 채널A의 뉴스탑10 6월 18일 방송으로 했거든요. 자, 채널A가 저희 지금 처음 나온 거죠. 네. 저희 6번째 만에 처음으로 네. 그동안 5개는 전부 TV조선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채널A가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TV조선이 이제 재승인 앞두고 간당간당한 그 느낌 때문에 약간 조심하는 동안 그동안 채널A가 진짜 많이 나쁜 방송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아무튼 시방이를 안건을 하면서 주로 TV조선 위주로 이제 거의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단 제목이 서울 불바다 공포 사라지나입니다. 근데 이걸 한 이유가
이제 그 휴전선 상호 군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배치할 것이다. 북한이 그거를 정확하게 제안했다는 것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14일 날 네. 남북 간 군사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렸어요. 이게 네. 10년 6개월 만에 열린 건데 거기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잘 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의 다 끝난 다음에 북한이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물리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연합뉴스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장사정포 논의는 아예 의제도 아니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후문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6.25 전쟁 68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의 최근 비핵화 움직임과 남북 북미 관계 변화를 설명하면서 장사정포를 거론했습니다.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장사정포 이전 논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가 다시 이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이전 문제는 남북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만한 과제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검토했지만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논의를 안 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사실이라 그래도 이게 이제 장사정포가 휴전선에 배치해 놓은 거거든요.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바로 타격하려고 전쟁이 나거나 유사시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미 연합군도 그 휴전선 부근에 그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몇몇 전력들을 배치해 놓고, 박근혜 정부도 이제 킬체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북한의 포를 대응하기 위한 전력들을 많이 구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휴전선 상호 구축이 뭐냐면은, 그렇게 휴전선 부근에 너무 우리가 이제 포 전력들을 모아놨으니까 이게 너무 일촉즉발 아니냐. 서로 물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장사정포로 후방 배치하겠다고 얘기하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도 물려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물론 자기네가 우리만 물릴게 이럴 수도 있지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물리자 해야지. 네, 자연스럽게 같이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가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채널A가 이걸 다룬 겁니다. 근데 이걸 다루는 그러니까 장사정포 후방 배치,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휴전선 상호 군축을 다루는 방식이 채널A의 관점이 네. 정말 이상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장사정포를 이제 후방 배치한다, 그러니까 철수라고 말할게요. 그냥 철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까 말한 제목부터가 불바다인데다가 거의 전쟁 났어요. 이제 불바다 영상 옛날에 겁줬던 거 쫙 이제 모아가지고 두둥두둥하면서 인트로를 겁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 불바다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네가 가진 장사정포 때문이에요. 바로 쏘니까. 그래서 채널A만 서울 불바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 해요. JTBC도 하고 다 하는데, 채널A가 특이한 점은 무려 94년도 영상까지 가져와요. 북한의 영상. 북한이 서울 불바다라고 말하는 거 영상을 5개를 무려 다 모아가지고 대담을 시작하자마자 그거부터 보여줘. 아니 그때는 채널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불바다, 그러니까 그 장사정포가 어떤 것이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전에 얘네들이 불바다 겁을 줬다. 근데 그것은 장사정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다른 매체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채널A만 그걸 영상을 죄다 모아가지고 보여줬다는 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 겁을 겁주는 인트로를 착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3년 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 대상에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거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핵심 전력이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트로 자체가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트집 잡는 거다. 뭔가 이 북에 대해서 계속 헐뜯고 있는 그런 태도다. 공포 분위기를 일부러 조성하는 거죠. 이거 무슨 영화 같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채널A 요새 북한 방송할 때 특징이 영화예요. 약간 시네마틱하게 뽑아내요. 어떤 앵커의 억양이라든가 얘네가 보여주는 그래픽 화면이라든가 음악도 그렇게 깔아요. 그리고 채널A가 북한 이야기만 하면 자꾸 자체 제작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말도 못해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한 것은 일단은 300mm 방사포를 휴전선 배치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하기 전에 해줄 말은 황순욱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300mm 방사포는요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달해서
경북 지역까지도 폭격이 가능하고요. 그림도 그려요. 경북까지 이렇게 로켓이라 그러나 사정거리가, 포가 톡 떨어지는 퐁하는 그런 그립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만 보더라도요. 남한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이번에 장사정포 자체를 후방으로 빼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너희들의 이런 무기들도 다 같이 빼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북한에서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그대로 가진 채 우리 남한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저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일단은 이 노동 스커드 이것까지는 제가 아예 이거는 너무 사안이 복잡해지니까 빼자. 그런데 장사정포의 사정거리가 경북까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채널 A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일단 이야기를 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객관성 위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사에서는 어떻게 했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장사정포의 사정거리가 경북까지라고 하는 근거는 300mm 방사포를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고 얘네가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어요. 네. 300mm 방사포를 휴전선에 그려놨어, 지네가. 네. 네. 그런데 이 300mm 방사포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300mm 방사포는 2015년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사정거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은 40에서 70이래요. 근데 얘는 200이 되기 때문에 거의 3-4배. 이건 거의 미사일이에요. 포가 네. 아니라.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멀리 가요. 그런데 이것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그 TBS 뉴스공장에서 전방부대에서 어떤 부대는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게 300mm 방사포가 그리고 또 어떤 부대에서는 없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처음으로 선보인 신형 방사포, 신형 장사정포예요. 이게 300mm급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거는 사정거리가 150km. 그러니까 포가 아니라 거의 미사일, 예, 단거리 미사일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전방부대에서 어떤 부대는 실전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어떤 부대는 아직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 말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심지어 휴전선 배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방부대 중에 어떤 부대는 쟤네가 2015년에 개발해서 내놓은 300mm 방사포로 실전 배치했다 그러고 어떤 부대는 아니라 그러니까 실전 배치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휴전선 배치는커녕 네. 김종대 의원님 말에 따르면 네. 실전 배치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휴전선 배치는커녕. 네. 근데 지금 채널에는 이걸 아예 휴전선에 갖다 놨어요, 지네가. 네. 그다음에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장사정포를 설명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한군이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화력이 바로 장사정포입니다. 사거리가 50km인 170mm 자주포, 이른바 주체포와 사거리 60km 이상인 240mm 방사포, 즉 다련장포가 주축입니다. 결국은 300mm의 그 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사정포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300mm 방사포는 아예 전방 배치도 아니고 그 장사정포라고 얘네가 어디다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가 한번 2015년 행사 때 그 사열할 때 한번 가지고 나온 게 다예요, 그냥. 그거 외에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발견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KBS만 그런 게 아니고 JTBC도 마찬가지로 이제 JTBC 심지어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분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JTBC 뉴스 현장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장사정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300mm 방사포를 전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사정포를 좀 뒤로 물려라. 근데 장사정포라는 게 사정거리가 한 40km 되는데 그게 시간 다 한꺼번에 쏘면 10,000발 정도가 서울로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300여 문이나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요. 120mm 방사포까지 포함하면 약 1,000개의 그 대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항상 하는 말이 서울 불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랑 똑같이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얘네들은 사정거리가 40에서 70짜리예요. 네, 이것만 설명합니다. 제가 제일 웃겼던 건 TV조선인데 TV조선 뉴스 7에서요. 최전방에 220여 문 수도권 최대 위협이란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은 최근 사거리가 200km가 넘는 300mm 방사포도 개발해 10여 문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요. 얘네는 실전 배치. 실전 배치는 일단 인정했어요. 네. TV조선은. 그런데 김건대 의원은 모른다. 휴전선 인근 배치는 말하지 않아요. 휴전선에 있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실전 배치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웃긴 건 이거예요. 300mm 방사포를 설명을 하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평택과 오산은 물론 계룡대까지도 공격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TV조선조차도 이게 휴전선에 있어도 오산과 평택까지밖에 안 가요. 그런데 채널A는 휴전선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하면서 그게 경북까지 간다라고 사드 포대까지 간다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단정한 거예요. 이게 TV조선보다도 훨씬 더 나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명백한 객관성 위반이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타사랑 다 전혀 다르게 채널A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진짜 나쁜 게 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이 300mm 방사포를 휴전선에 그려놓고 그게 포를 쏘면 이렇게 경북에 떨어지는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이거를 진짜 저희가 이거를 안건으로 6월 18일 것만 올려서 그렇지 한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나와요. 계속 써요? 틀면 나와요. 틀면. 그리고 이 그림이 나갈 때 계속 음악이 나와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막 이런 전쟁 음악 뭔지 알죠? 네, 두둥두둥하는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진짜 미쳤어. 내가 볼 때는.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점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제가 노동 스쿼드는 아예 뺀 거는 노동 스쿼드가 뒤에 있으니 우리가 불바다다. 우리 둘 다 후방으로 이제 보내면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니네가 그런 주장을 할 거면은 뭐 저희가 보고서에도 뭐 사드 이야기했잖아요. 니네가 그렇게 꽉 믿고 있는 사드가 있으니 괜찮다. 노동 스쿼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네. 우리가 보고서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빼긴 뺐지만은 채널의 주장은 뭐냐면은 북한이 분명히 장사정포 뺀다 그러면서 우리 것도 빼라고 할 거다. 근데 다 빼면은 북한에는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빼면 우리만 무방비잖아.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거의 뭐 초등학교 논리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미안하네. 그러니까 노동 스커드 미사일이 걔네한테 있긴 있지. 우린 미사일 없습니까? 우리도 휴전선에만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어요. 패트리어트도 있고 우리도 전력이 있어요. 근데 노동하고 스커드만 얘기하더니 갑자기 우리 무방비래. 심지어 노동하고 스커드는 그 휴전선에 있는 장사정 포하고 달라요. 이름이 일단 걔네는 포고 얘네는 미사일이잖아. 그건 탄도 미사일이에요. 막 사정거리가 1,500km 막 이렇게 돼. 미국 쏠라고 하는 거라고요. 미국 쏠라고. 뭐 미국까지는 아직 안 간다 그러지만은 새로 개발했다 그러잖아요. 또 ICBM. 아무튼 그거는 우리나라랑은 상관이 없어요. 남한이랑은. 그리고 처장님 얘기했지만 처장님 저 채널A가 정말 그렇게 좋아하던 사드의 요격 대상이 바로 이거예요. 노동하고 스쿼드 미사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전 그렇게 걱정되시면 아무튼 사드가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 번째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채널A가 진도를 뺐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이제 막 그렇게 겁을 막 지금 위에서 말한 300mm 이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다가 황순욱 앵커입니다. 이 황순욱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쟤네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에서는 노동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양쪽이 다 휴전선에서 이제 빼면은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이 북한에서 저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당연히 하죠. 저뿐만 아니고 우리 공군이 북한군의 그 기습남침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 근처를 항상 초기 배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한이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장사정포를 자기네가 후방으로 물린다는 얘기를 먼저 했냐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재한다는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가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정포가 후방으로 밀렸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됐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왜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미국이 원하는 거는 2년 반 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기간 중에 2년 내에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줄줄줄줄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장사정포를 서로 이렇게 북한이 물리겠다는 것을 확인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얘기가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지금. 정부는 이거 자체가 이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도를 빼다 막 온갖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온 거예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난리를 친 거예요, 얘네가. 근데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정관용에서도 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주한미군 철수는요 마치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가 조금 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이거 이러면 주한미군 철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리를 계속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은 장사정포를 뒤로 물린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꼼수로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완전 망상에 가까운 진도를 빼고 있는 이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방송인 게 거짓말도 여러 개가 있지만 객관성 조항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이거는 결정적으로 휴전선 상호 군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평화 조치를 얘네들이 이상한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게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흑색 선전을 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골치가 아프시지만 사실 특히 저는 이 군사 이런 그 무기 얘기 나오면 막 너무 싫어 이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 사람들 안 볼 정말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그냥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채널 A가 한 거고요. 특히 300mm 그 자주포에 대해서는 방사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굉장히 좋은 실제로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징조일 수 있는 군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쭉 가져다가 이것은 북한이 꼼수로 하는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망상의 진도를 나간 이것은 명백하게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영혼을 완전히 뭐라 그러죠? 초치는 트집 잡는 이런 보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걸로 이제 했고요. 아시다시피 조항은 대담 토론 프로그램 13조 요걸로 일단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 답정너죠. 네. 이거 완전 답정너거든. 야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는 거야. 이 답정너 딱 답정너에. 이거를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객관성 위반. 이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거 3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추가로 더 내주셔서요.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내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민원을 그러니까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안건 자체는 6차 안건은 이렇고요. 저희 5차 안건에 대한 의견 그 결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지난 5차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차 안건 오랜만에 보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2차 안건 때 보도 올라오고 3, 4차 안건은 시사대담 프로그램 TV조선 5차 안건 다시 보도로 돌아왔습니다. 9시 뉴스 TV조선 9시 뉴스 5월 21일자 보도 포커스 다시 머리띠 매겠다 돌아온 한상균 뭐 이런 제목에 이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됐거든요. 어떤 보도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 한상균 위원장이 석방됐다. 폭력범이다. 불법 폭력 집회를 시위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자꾸 민주노총에서는 양심수라 그러는데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한상균 같은 사람을 양심수로 정의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국제 엠네스티는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한 대표적인 국제단체들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전 뻥을 친 거죠. 완전 뻥을 친 거.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뻥이었고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그 구속되고 수감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 민중총궐기 그 주도 혐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TV조선은 그 민중총궐기 화면들 중에 이제 일부 시위대의 물리적 폭력 장면만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보도에 내보낸 겁니다. 이 한상균이 이런 시위 주도한 사람이라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민중총궐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백남기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셨죠. 그 정도로 경찰의 이제 공권력 남용이 문제가 됐던 집회인데 역시 TV조선은 그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국제 엠네스티 말고도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한 국제기구가 되게 많아요. 국제 ILO,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UN 인권이사회 뭐 이런 데서 다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권력의 남용이자 노동권의 침해, 집회의 자유의 침해라고 봤던 것이죠. 이런 거 역시 TV에서 전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편파적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해버린 심각한 보도여서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게 오랜만에 이제 보도 안건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261명의 시민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스베이더가 쉬는 바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해주셨어요. 1000명이 넘어갔으니까.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 한 번 더 다스베이더가 쉬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꾸준히 근데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미디어 오늘 기사 또는 몇몇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데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시민방송심의위원회 링크를 달아주고 계세요. 언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특히 종편에 대한 비판 기사가 뜨면 미디어 오늘에도 저희가 어제 하나 발견했는데 종편 폐간 말만 하지 말고 여기 가서 심의해라.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야, 좋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많은 참여를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1261명 중에 56.5% 한 절반가량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프로그램 중지수정 정정을 내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관계자 징계 22.9%, 경고 12.3%, 주의 6.4%에서 법정 제재가 9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 이제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이 꽤 나왔어요. 2%니까. 그러니까 왜 나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같은 보도 안건이었던 2차 안건, TV조선의 풍계리 외신기자 1만 달러 요구 보도. 이거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 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 같은 보도 안건인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안건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오보였어요. 그잖아요. 딱 봐도 거짓말. 막 심지어는 JTBC가 거짓말이라고 막 보도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명확한데 이 한상윤 위원장 관련 보도는 아무래도 해석의 여지가 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앞선 3, 4차 안건, 그러니까 김정은을 조롱하는 방송하고 비슷한 똑같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56%면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약간 낮은 징계로 보셨다. 왜냐하면 이게 TV조선이 한상윤 위원장을 평가하는 관점 요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 엠네스티 부분은 뻥이거든요. 완전 뻥인데. 예. 완전 잘못된 거. 그래서 아무튼간에 좀 그런 점을 감안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남겨주신 의견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의도가 나쁘고 짜깁기로 오해를 살 수는 있으나 이 보도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리셨고, 민주노총 시각에서는 이 보도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TV조선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걱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행정지도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이유에서 2%,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심의 결과가 행정지도는 거의 0%로 수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까지 나온 게 아무래도 이런 해석의 여지를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행정지도에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평가들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 사유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납득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생각도 좋아합니다.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심의를 의결하시면서 적용한 조항들을 더 눈여겨봐야 돼요. 저희가 제안해드린 조항은 2개예요. 하나는 제10조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이게 뭐냐면은 보도할 때 이게 너네들의 해설 논평인지 사실보도인지 구별해라. 그리고 이게 만약에 너네들의 그러니까 방송사의 사실보도가 아닌 방송사의 해설 논평이더라도 그 논평 안에서도 너네가 말하는 이 부분이 사실보도인지 이 부분이 해설인지 이 해설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다 밝혀라, 이런 조항이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라는 조항이죠. 하나는 객관성 조항 뻥치지 말라는 거고, 80% 넘는 시민들이 이 2개를 다 적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위반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소수 의견이 빛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해드린 거 말고 따로 본인이 직접 적용한 조항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조항. 이렇게 적용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걸 조항을 쓰시진 않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TV조선의 이 보도는 헌법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 적용 조항에다 자기 의견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보도가 노동권 또는 집회 자유 등 헌법 가치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조항에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적용 조항에 그걸 써놓으신 건데, 이게 적용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드리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예.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제7조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하는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역시 그 조항에 해당하는 의견을 남겨주신 거죠. 또 하나,
제29조의 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이 또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마라. 이런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분이 남겨주신 이 의견은 이 두 개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무려 3개나 추가 조항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특히 이 중에서 명예훼손 금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이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저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도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참 난감한 조항이 됐어요. 원래 이 명예훼손 금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법적으로도 이게 이제 심의 조항상으로도 마찬가지다. 원래는 명예훼손을 당한 본인만 소를 제기하거나 방송 심의 같은 경우에도 본인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원래는. 원래.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특히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엄격하게.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조항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거 어떻게 바꿨느냐? 제3자도 그냥 언뜻 보기에 이거 이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데 그러면 할 수 있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장 많이 제기됐던 그 시민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를 또 비판하는 보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고 심의를 드립다 넣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 보통 심의 제기 안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그런 심의들이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방심위가 그걸 바꿔놓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 지지자들이 그걸 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훼손을 잘 안 넣습니다. 제3자가 할 수 있게 해놓은 순간 이게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요. 아무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한상균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심의 결과는 5차 심의 결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이 또 하라는 게 있는데 네, 오늘 납부보도 스크립이 없다 그랬는데 없진 않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종편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선거 끝난 다음에도. 그래서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6일간 일주일 정도 지난주 종편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기간이 중요한 게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지난주 저희 분석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6월 12일 날 북미회담이 있었죠. 6월 14일 날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평화를 위한 조치들의 이행이 이뤄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막 북미 양자 간에는 서로 유해 송환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에서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도 이제 18일 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래서 이 기간은 과연 종편은 어땠을까 저희가 한번 봤는데 역시나 난리를 친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상황이. 아니 이렇게 평화적인 분위기인데 난리를 치지?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참 재밌는 게 일단 북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특히 TV조선과 채널A가. 근데 많이 다룰 수 있어요. 많이 다룰 수 있죠. 중요한 시기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MBN이 전체 방송 중에 11.8%가 북한 이슈예요. 요 정도는 적당한 거예요. 한 10% 좀 넘겼으니까. JTBC가 24%예요. 이제 TV조선 채널A 가면 확 뛰어요. 이 수치가. TV조선 35%, 채널A 34%. 그러니까 전체 방송의 3분의 1 이상을 북한에다 때려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는데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게 TV조선 채널A에서 조선중앙TV 화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거를 티릿도 내보내요. 방송에. 종북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얘네들의 목적은 그거를 내보내면서 야 북한 봐라 이게 이렇게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얘네 목적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세봤어요. 조선중앙TV를 얼마나 내놓나. TV조선이 6일 동안 66분 하루에 한 11분 조선중앙TV가 나간 거예요. 이게 전체 방송 중에 무려 6.2%. 어이구. 엄청 많이 내보냈죠. 채널A가 82분 TV조선보다도 많아. 전체 방송의 6.1%. 어마무시하죠. 아니 그 종편은 북한 조선중앙TV 없으면 어떻게 방송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조선중앙TV 조선이고 조선중앙 채널A야 완전. 이게 타산항비. 왜냐면 조선중앙TV 화면을 내보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북한의 공식 입장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경례 논란 아시죠? 트럼프 경례 논란 같은 것도 조선중앙TV가 만든 영상에서 발견된 거거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인용할 수는 있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타사랑 이것도 비교를 해볼게요. MBN이 같은 기간 28분, 전체 방송의 1.7%밖에 안 돼요. JTBC는 더 적어요. 6일 동안 17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할 수 있으나 조선중앙TV가 이상한 방송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방송 대부분이 거의 100%가 김정은 위원장 찬양이고 자기네 체제 찬양이고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걸러서 보도해야 된단 말이죠. 필요한 공식 입장만.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들은 뭐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TV존 채널에 66분, 82분 지나치다는 거죠. 네,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거 몇 개, 얘네가 이 조선중앙TV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재밌는 사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거 TV조선 같은 경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도본부 한낮 6월 15일 방송에서 뭘 방송했냐면은 역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영상이에요. 뭐냐면은 북미회담을 하러 가시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모든 국민들과 여러 간부들이 나와서 배웅했다. 요거를 이제 막 영상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조선중앙TV가. 요건 이제 TV조선이 보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한 북한의 간부가 입을 막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잘 가시라고 얘기했겠지. 잘하고 오시라고. 이걸 얘기하면서 TV조선이 어떤 한 간부는 입을 막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서 울먹이는 일부 간부가 영상에 포착이 된 겁니다. 우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재밌는 것은 일부 간부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입을 가리고 말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답니다. 이 늙은 간부들은 입냄새가 나니까 입을 가리고 보고를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전해진 바가 있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을 가리고 저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심지어 그게 사실이라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지시를 한 게 사실이라 그래도 이런 보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조선중앙TV를 따와서. 가치가 있나? 예. 굳이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영상을 굳이 따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싶은 거지. 안달이 난 거지, TV조선이. 말도 안 되는 방송이에요, 이건 진짜로. 근데 민원연이 어딥니까? 아무리 쓰레기 같은 보도라도 그 출처를 찾는 게 민원연의 또 역할이죠. 그래서 찾았어요. 출처가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지시가 진짜 있는지 찾았는데 딱 한 곳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7월에 뉴데일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했어요. 뉴데일리. 예. 근데 다른 매체 그 어디도 보도를 한 것도 안 했고 2015년 7월 뉴데일리의 이 보도를 조선일보 자기네가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뉴데일리밖에 사실상 보도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늙은이들 나한테 올 때는 입을 막거나 이빨 닦고 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 이 뉴데일리의 보도의 출처가 어디냐? NK 지식인연대예요. 출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NK 지식인연대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이게 어떤 데냐면은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거 뉴스타파 보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요. 보조금을 받는 명목이 뭐냐? 탈북자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북자 지원 명목으로 탈북자들한테 실제로 이 돈을 줘요. 근데 돈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탈북자가 아주 내밀한 북한 내부의 정보를 우리한테 줬다 이거예요. 심지어 영수증도 그렇게 써요. 그렇게 해서 돈을 준 다음에 더 웃긴 건 그 돈을 돌려받아요. 몰래. 일부만 주고. 예를 들어 300만 원 주면 이 영수증은 300만 원 써요. 근데 그 사람은 30만 원만 갖고 28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약한 사례인 게 그래도 그 사람한테 알려는 준 거야. 너한테 돈 줄게. 이런 영수증을 쓰자 하고 리베이트를 해.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범법회의가 다 리베이트인데 사실은 돈 주고 돌려받죠. 근데 또 어떤 탈북자는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영수증에 쓰고 통장번호 좀 알려줘야 돈 줄게. 그 탈북자 돈 준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돈 주세요 하고 계좌번호 알려준 거지. 그리고 영수증은 이름을 도용해서 영수증을 쓰는 거죠. 북한 내부 정보 제공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NK 지식인연대가 수없이 많은 북한 내부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름 도용한 사람은 당연히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죠. 심지어는 그렇게 탈북자한테 얘기한 경우에도 그 뉴스타파가 탈북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수증 쓰자 그래서 썼다는 거지. 나는 북한 내부 정보 몰라요. 난 김정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전부 뻥인 거예요. 예. 그러한 NK 지식인 연대를 출처로 만든 뉴데일리의 보도를 TV조선이 무려 그것도 심지어 그 보도 3년 전이에요 지금. 굳이 북미회담하는 이 시점에서
조선중앙TV를 조롱하려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송하려고 전체 방송의 6%를 무려 6%를 조선중앙TV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 방송사들이 자료화면 쓸 때도 타사화면 잘 안 써요. 그럼요. 심지어는 이건 그냥 타사입니까? 조선중앙TV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건 TV조선이고 채널에 이거 진짜 무지하게 많이 갖다 쓴 조선중앙TV 화면인데요. 조선중앙TV가 이제 자기네 그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자기네 간부들을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히 열심히 취재했어요. 이번에 이례적인 굉장히 국제적인 이벤트였으니까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김여정이랑 뭐 김영철이랑 이런 사람들이 마실 나간 것도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화면 중에 한 화면에 아주 살짝 김여정 부부장이 그 싱가포르 야경을 보면서 와 이렇게 한번 놀라는 이렇게 쓱 한번 보는 장면이 있어요. 감탄하는 장면. 진짜 TV조선 채널에 일주일 내내 그걸 얼마나 틀어대는지. 뭐라고 하냐면은 TV조선이 되게 웃긴데 거길 계속 반복해서 틀어줘요. 김여정 위원장의 표정을 계속 반복해서. 오랜만에 싱가포르의 좀 야경을 보니까 신선했나 봅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요. 우아우아하는 김여정의 얼굴이 보이죠. 김여정이 김영철, 리수용 등과 함께 싱가포르의 밤거리를 걷는 모습인데 눈이 동그래져서 우아우아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아하고 감탄을 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편집자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편집을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뭐 우리로서는 김여정의 저 모습에 굉장히 뭐 순수하다, 솔직한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의문입니다. 아 뭐하냐?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놀리려는 거예요. 북한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라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저는요 강남만 가도 우아우아해요. 그럼 나도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TV에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를 처음 가봤다. 제주도 가면 와 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을 조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죠. TV전시 이 시점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하려고 조롱하려고 조선중앙TV를 그렇게 무리하게 다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채널A가 인용한 화면 중에 재밌는 거는 채널A 특히 뭘 많이 인용했냐면은 북한이 포 쏘는 거 엄청나게 인용해요. 북한이 포 쏘는 거. 왜 인용하는지 아시겠죠? 야, 이 지금 평화가 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렇게 위험한 나라 이거죠. 예. 쏘는 훈련하는 장면. 예, 엄청해. 심지어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됐잖아요. 18일날 발표했단 말이에요. UFG라고. 그거를 전하면서 채널A가 뭐까지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다루면서 그러면서 그 북한의 포 훈련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웃기잖아요. 되게 웃긴 방송인데 어쨌든 더 재밌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선중앙TV 화면은 아니고요. 6월 19일 정치데스크와 뉴스탑10에서 어떤 보도를 하냐면은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됐습니다. 막 그러면서 예전 우리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굉장히 중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전두환하고 박정희가 나와요. 자, 근데 이 과거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사실 이번에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중단된 게 28년 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김 기자 역대 대통령들이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영상을 좀 찾아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이 한미 군사훈련 현장을 찾아가지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실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곳 관측소에서 한미 장병들의 기동연습 상황을 관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해마다 봄철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올해에도 작전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번 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 내가 졌어. 갑자기 전두환하고 박정희가 한미연합훈련을 순시하는 대한뉴스 화면이 나와. 내가 졌다. 진짜. 심지어는 1987년 4월 전두환이 한미연합훈련을 시찰하는 그 뉴스, 대한뉴스를 보여줄 때 대한뉴스의 그 북한 톤의 그 뉴스 앵커 멘트도 나와요. 얼마나 이 대단한지 아시겠죠, 채널A가. 진짜 이거 내가 못 따라간다 이거. 자, 말도 못해요. 진짜 6월 19일 정치데스크인데 박정희도 나와요. 박정희도. 이거 진짜 이거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일단 헛웃음이 나요. 진짜 뭐하는 보도의 구성을 종잡을 수 없어. 한미연합훈련 중단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북한 포사격 훈련이 나오고 그러더니 갑자기 정두환 박정희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순식간에 까먹게 돼요, 내가. 제가 자꾸 욕을 하게 되는데 좀 미쳤어요, 진짜. 아무튼 간에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대댓글 들어보겠습니다. 레이니 칠세님, 내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 레벨이 +1 아니 플러스 100은 되겠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쓰셨네. 축구 끝나고 쓰신 댓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밤이네요. 심란한 맘에 경기는 차마 못 보고 전반전 무승부까지만 보고 나서 나중에 뉴스를 보고 2대 0이 나오길래 뒷심 부족으로 졌구나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F조 최악체가 독일주의야. 근데 2대0 그러면 다 그래 우리가 졌군. 내 상대로 됐군. 선방했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3대0을 예상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정말 이런 좋은 순간에 여기 들어와서 댓글을 다시다니 뭔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티에노님 읽어주시죠. 웰컴백 유부장님. 가끔 유부장님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설명해 주실 때면 나이를 속이고 계신다. 분명히 누나다. 무서운 총학생의 누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대통령 손흥민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나. 이거 조선일보 등등 몇몇 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수단,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단 그 위로, 멕시코전 이후에 위로 그 장면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들이 있죠. 그걸 어제 저희가 해드렸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권과 수성이 그럴 때만 발휘된다고. 장첸 씨 사건은 가해자의 반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건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시효가 지나도 좀 잘 털어야 한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좋은 보도 나쁜 보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일 오후 2시에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이 있습니다. 좀 평소보다 일찍 하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민원연 사무실 건물 3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이니 칠세님이 또 어제 오후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조선일보에 패가는 TV조선 허가 취소로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문들을 보면 정말 종편은 그나마 나은 것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고요. 진짜 그냥 막 쓰네요. 짜집기와 편집, 뇌피셜까지 합쳐져서 대통령의 위로가 갑질, 꼰대질로 변하다니 정말 소설하는 기가 막히게 쓰는 조선일보입니다. 라고. 근데 이번에 그 아침에 저도 페이스북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운을 받아서 다들 정말 잘하셨다라는 평가. 이 조선일보 정말 더 민망해지는. 아유 어떡해 이거. 그러니까 이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도 민원연 회원 늘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학원 강사라 대부분 상대하는 친구들이 초중등 아이들이라 쉽지가 않네요. 비록 저희 동네가 시골이지만 어떻게 하면 회원을 늘릴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활동가분들이 지금의 딱 2배만 되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생각 후 행동으로 꼭 옮기겠습니다. 민원연 화이팅 하셨습니다. 마음만이라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층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혼자 뜨는 별님께서 저희 어제 방송에 오랜만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다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아마 되게 재미있는 모니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나은 씨가 재미있게 방송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